이번 시간에는 선물 시장에서 반복되는 법칙을 무시해도 된다. 다만 시장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3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죠? 자, 기본이 바로 서야 매매가 바로 선다. 캔들. 어떤 차트를 만나도 가장 먼저 해야 될 1등 분석, 일봉 분석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캔들의 모양 및 특징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데 이걸 또 써먹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써먹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일 써먹어야 될 것은 바로 캔들입니다. 캔들 여러분. 캔들인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거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캔들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 우리가 아는 정보, 또 시장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캔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뉴스 안 보더라도 캔들 해석만으로도 현재 시장의 힘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반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매수를 볼지 매도를 볼지 결정한 거겠죠. 양봉은 보통 상승해서 마감했다고 보통 해석을 하고요. 음봉은 보통 하락해서 마감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수 위주로만 거의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주가는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에 빨간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선물이나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매도. 왜? 사실 매도에서 대박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대 음봉 같은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 잠깐만 설명드리자면은 양봉은요 시가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종가가 위에서 마감이 되는 게 양봉이에요. 시가가 아래 있고 종가가 위에 있는 거, 이게 양봉이겠죠. 음봉은요 시가는 위에 있고 종가는 아래쪽에 있는 게 음봉이에요. 그쵸? 그래서 거의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게 꼬리라고 하죠. 꼬리. 윗꼬리, 아래꼬리.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꼬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꼬리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꼬리는 이제 고가나 저가를 찍고 왔다 해서 이제 흔적이죠.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데, 자, 흔적을 살짝 남기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봉, 음봉. 자, 이렇게 가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양봉,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음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봉의 특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봉, 주봉, 월봉. 일봉은 그날의 이제 캔들이 되겠죠. 그리고 월봉은요 한 달 내내 움직였던 캔들의 월봉. 주봉은요 일주일 동안의 캔들이 모여서 주봉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이 있고 틱봉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이 캔들 잠깐만 보면은 얘들은 양봉이에요. 그쵸? 얘들은 음봉인데 뭔 차이냐. 자, 양봉은 양봉인데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쵸? 윗꼬리가 달린 양봉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어떻게 흘러갔냐 보면은 저 밑에서 자, 이걸로 색깔이 비슷해서, 자,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얘들이 쭉 올라가. 쭉 올라갔는데 위에 저항선을 맞은 거예요. 저항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얘들이 쑥쑥쑥 내려가. 그래서 여기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는 저 밑에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급등했었어. 근데 너무 급등을 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야.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보통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양봉인데 윗꼬리 달린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양봉은 양봉인데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은 다음날 주가는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있습니다.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윗꼬리가 이렇게 양봉이 양봉인데 윗꼬리가 자꾸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것도 고점에서요. 그러면은 고점 찍고 하락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양봉 있죠. 이 두 번째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중에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이 바닥권에서 매수가 엄청 세게 들어온 거예요. 바닥에서 매수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중 초급등을 해요. 그래서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된 거예요. 즉 장중에 내려갔다가 일단 시초에는 매도세가 좀 살아있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내려갔다가 저점 찍고 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여기를 지지받고 급등한 거야. 그래서 종가 고가로 마감되었을 때 보통 아래 꼬리에 단 양봉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얘는 윗꼬리 단 음봉이에요. 지금 첫 번째 거랑 이 세 번째 거랑 다른 거는 색깔입니다. 근데 시가 위치를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아까 이 첫 번째 양봉은 시가 위치가 저 밑에였어. 근데 얘는 시가 위치가 중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다가 시초에 올려요. 쭉 올려. 근데 고점을 찍었어. 고점에서 근데 매도가 너무 많이 몰린 거야. 저 위가 뭐 예를 들어서 일봉선 21선 저항이 있었다. 그럼 고점 찍고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종가 저가. 즉 장중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으나 올라갈 때는 빨간불로 되어 있었겠죠. 근데 윗꼬리 달고 쭉 내려가면서 밑에서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윗꼬리 난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아래쪽에서 마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파란색이 나오겠죠. 자, 그럼 네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차이는 색깔인데 시가 위치도 다릅니다. 두 번째 거 양봉 캔들 같은 경우는 시가가 여기였고 종가가 저 위였어. 근데 네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저 위에야. 종가는 요 가운데에요. 바뀌어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얘는 어떻게 됐냐면 장중에 쭉 내려가. 매도가 너무 세. 원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바닥 가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 여기선 매수 세력들이 모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더니 막 치고 올라가더니 이쯤에서 마감이 된 거야. 그래서 원의 매도는 매도인데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아래 꼬리단 캔들이 나온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색깔을 떠나서 아래 꼬리단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 본 캔들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일단 그 다음날 매도장이 또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색깔도 중요하지만 이 꼬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꼬리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의미 있어져요. 예를 들어서 꼬리가 지금 이만한 게 아니라 이만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 영망체형 캔들이라고 해서 완전 그냥 내려 꽂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본 캔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어. 엄청 길죠. 이렇게. 길면 길수록 매수 세력이 워낙 강했다고 보고 다음 본 캔들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봉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일봉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봉과 일봉을 꼭 같이 봐주셔야 돼요. 분봉과 일봉.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아래 꼬리가 길죠? 윗꼬리도 있긴 해. 이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음봉은 음봉인데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다음 본 캔들도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됐냐? 자, 여기서 시작을 했어.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올렸다가 쑥 내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즉 시초에는 매수가 나왔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더니 내려가. 근데 여기서 매수가 너무 세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올려버린 거야. 여기서 종가가 끝났겠죠.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점에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양봉의 아랫꼬리에 단 캔들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등 나올 수 있는 캔들은 음봉인데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에요.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매수세가 훨씬 더 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길죠. 아랫꼬리에 비해서 2배 이상이죠. 자, 보통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시작을 했어.
내려가다가 확 들어올린 거야. 장중에 급등이 나와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저항받고 내려가서 여기서 종가가 마감이 돼버린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가 세긴 셌다가 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도 세력이 너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밀렸어.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날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아랫꼬리보다 길 경우에는 아, 다음 번 캔들이 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첫 번째도 마찬가지.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길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십자 캔들인데, 십자 캔들이 뜨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위치가 시가랑 종가예요. 똑같은 위치예요. 이게 왜 생기냐? 봐봐요. 윗꼬리랑 아랫꼬리랑 거의 비슷하죠. 그쵸? 길이가 비슷해. 왜? 매도와 매수의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뭐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무승부야. 그럴 경우에 이렇게 생겨버리게 돼요. 이거는 언제 생기냐? 변곡점에서 생깁니다. 변곡점. 즉 어느 시점까지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십자 캔들이 떴다는 것은 아, 이제 곧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물론 여기서 지지받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십자 캔들이 떴다는 것은 이제 변곡을 노리고 재반등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오히려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십자 캔들이 고점이나 저점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매도와 매수의 힘, 즉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와 매수 너무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매도가 조금이라도 더 세다. 그럼 다음날 폭락합니다. 매수가 좀 더 셌어. 그러면 위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다음 본 캔들 보시면 이건 뭐다? 자, 십자 캔들이지만 양봉이고 음봉인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 장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어. 근데 그나마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매수가 센 거예요. 그나마 조금 더. 그래도 십자 캔들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얘도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비슷하지만 음봉이죠.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쪽에서 마감이 된 거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장중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도 십자 캔들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십자 캔들은 색깔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그냥 동일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십자 캔들은 고점 또는 저점에서 변곡점을 만들 때 잘 활용되는 그러한 캔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트를 만나도 가장 먼저 해야 할 1등 분석, 일봉 분석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일봉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평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캔들입니다. 캔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이평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평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평선이란 것은 말 그대로 5위평. 자,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 뭐다? 최근 5거래일간의 종가를 다 합하고 나누기 5로 한 거예요. 즉 일봉을 기준으로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매일의 값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낸 것이 5일 주가 이동평균선인데,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수치가 전부 1이야. 나누기 5일치를 하면은 평균 수치가 1이 나오겠죠? 이게 5일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21선은요. 21선은 20일 동안의 종가를 다 합해서 나누기 20을 하면은 얼마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21선의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5일선은 5거래일 종가, 최근 5거래일의 종가를 다 합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가를 합해서 나누기 5 하면 5일선이고, 최근 20거래일의 종가를 합한 거는 21선입니다. 60일선은요.
최근 60거래일의 종가를 합한 게 60일선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주봉에서 또는 월봉에서 쓰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일봉이 좀 잘 맞고요. 분봉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건 틱봉이라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수치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가끔 쓰신 분들은 200일선까지도 쓰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15년 동안 매매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라인은 21선과 61선과 121선이에요. 얘들은 중장기 이평선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뚫리면은 쉽게 다시 꺾이지 못해요. 그래서 21선과 61선, 121선을 가장 활용도 높은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5일선과 11선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이동평균선을 볼 때 꼭 체크해야 될 종목 다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정배열 상태인지 역배열 상태인지 해석을 하셔야 돼. 세 번째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는지 발산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번째 현재 시세가 이평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평선들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위에 있으면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현재 시세가 위에서 놀아. 그러면 눌림시 매수가 제일 유리하고요. 이평선보다 아래쪽에서 움직여. 그러면 반등시 매도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평선의 위치를 체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 이평선의 흐름, 박스장인지 추세장인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일선과 11선이 이렇게 흘러가. 5일선과 11선 위에 있어. 저 밑에 61선과 121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요 안에 있어.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위에서는 매도장,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밑에서는 매수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이 위에 있고 중기 이평선들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캔들이 갇혀 있어. 현재 시세가. 그러면 고점 매도 또는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을 보고 매매하실 때는 꼭 이 매뉴얼대로, 이 순서대로 하루 장을 꼭 체크하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블랙피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참 별것도 아닌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 써요.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좀 알려드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그러면 어디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블랙피쉬님. 일단 이평선은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분봉이나 틱봉이 많이 써요. 이평선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봉이나 틱봉에다 이평선을 넣게 되면은 분이나 틱을 바꿀 때만 이평선의 기준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5분봉과 10분봉, 뭐 15분봉에다가 선을 21선과 뭐 61선, 또 뭐 11선을 넣어. 그러면 종류별로 다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기준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3의 3승에서 거의 27개의 이제 기준선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봉 3개, 이평선 3개면 기준선이 27개예요. 그 정도를 많이 보고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오거든요. 이러면은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굳이 내가 쓴다면은 분봉 1개에다가 이평선 1개만 딱 쓰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분봉이나 틱봉에서 활용이 되긴 되지만 분봉이나 틱봉보다 일봉에서 활용하는 게 정확도가 높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동평균선 자체가 일봉 종가 기준으로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들은 일봉이 메인이잖아요. 그럼 메인에서만 쓰지 이거를 굳이 분봉에서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자, 정배열일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장, 역배열일 경우에는 하락장. 정배열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단기 이평선 50, 20, 60.
20, 뭐 60, 뭐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거야. 이게 정배열의 경우, 보통 이런 경우는 상승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뭐 예를 들어 121선, 61선, 21선 이렇게 이제 내려온 게 역배열 차트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안 봐요, 거의 다. 이걸 알면서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일봉에서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그것만 파악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거는 정배열일까요? 역배열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정배열. 그렇죠. 자, 지금 위에서부터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자, 정배열은 정배열이면 전반적으로 매수장이 강하겠죠? 5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최근 시장의 흐름은 나스닥이 최근에 5일선 지지받고 가기 때문에 5일선 부근에서는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고 5일선에서 멀어지면은 고점 매도를 한번 노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또 펼칠 수가 있겠죠? 5일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 매물대는 11선이 있으니까 11선에서는 다시 한번 더 매수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전반적으로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인지 데드크로스인지. 자,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단기 이평선이 있고요. 중기 이평선이 있는데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돌파하면 그것은 골든크로스라고 해석을 하고 보통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 데드크로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데드가 뭐예요? 중기 추세가 있는데 단기 이평선이 깨고 내려가. 무조건 작은 수치가 큰 수치 깨고 올라가면은 골든크로스고, 예를 들어서 여기 21선이 있는데 5일선이 깨고 내려갔어. 그러면 이건 데드크로스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구간 같은 경우가 보면은 하늘색 선이 검은색 선 뚫고 올라가죠? 하늘색 선이 5일선이고 검은색 선이 11선이야.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인데, 골든크로스가 보통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렴장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이거 상승장인데 이 구간 보면은 여기 데드크로스 난 거 보이세요? 5일선이나 11선 데드크로스 치고 내려가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간 척 하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위치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다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신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실전에서 못 써먹더라고요. 자, 코스모스 한 손이 오랜만인데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이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일봉 분석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번 실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앞에서는 캔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뒤에서는 이평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떤 차트를 만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1등 분석, 일봉 분석입니다. 일봉 분석. 캔들과 이평선을 잘 조합해서 써야 되는데, 자, 일단 골드의 캔들 및 이동평균선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살표 친 것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화살표 친 캔들 보면은 특징이 뭐죠? 캔들의 특징. 자, 캔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전날 캔들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십자 캔들인데 아래 꼬리 달린 캔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 캔들만 봤을 때는 어떻게 흘러간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장중 내려갔다가 급등했다가 내려가서 마감이 된 거야. 즉 저점 매수가 엄청 세게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저항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저항보다는 지지가 더 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을 했어. 시작을 했는데 그 전날에 이제 아래 꼬리 계단 캔들이 나왔었죠. 그만큼 매수가 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중에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캔들들 보면은 아래 꼬리단 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좋아. 캔들은 전반적으로 아래 꼬리단 캔들 맞아.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체크해 봅시다. 자, 앞전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죠? 5일선이 11선을 이제 골든크로스를 합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었어. 장대 양봉 플러스 골든크로스다. 그러면 이거 좀 반등 좀 나오겠는데 미리 예측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캔들들이 나왔고 21선도 요때 돌파 안착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화살표 나온 캔들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5일선이 21선을 또 골든크로스 한 번 더 했어요. 골든크로스 한 번, 또 두 번. 11선 돌파, 21선 돌파. 자,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나왔어. 정배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기 시작했죠. 수렴이에요, 수렴. 지금 제일 오른쪽 여기 발산이에요, 발산. 이평선 간격이 벌어지면은 발산되었다 보시면 되고, 이평선이 이렇게 촘촘하게 몰려있다는 것은 수렴되어 있다. 이런 구간을 보통 수렴 구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건 이제 발산으로 보셔야 되겠죠. 시세가 분출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발산이 되고요. 시세 분출 전에는, 직전에는 바로 이렇게 에너지가 응축되는 수렴 구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5일선 위로 올라탔고, 아래 꼬리단 양봉 캔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당연히 이제 이날 같은 게 데이 트레이딩 한다면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하겠죠. 매도 나와봐야 얼마나 내려가겠어. 매도 나와봐야 이미 장대 양봉이 여러 번 나왔고, 그쵸? 바닥권에서도 아래 꼬리단 캔들들이 나온 거 보이세요? 바닥권에서 아래 꼬리단 캔들이 연타로 나오고, 장대 양봉이 이평선들을 몸통으로 먹어버리고 골든크로스가 연속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매수가 강하겠다. 그러면 최대한 21선 부근에서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셔도 돼요. 오버나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정말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장대 양봉이 61선을 몸통으로 먹어버렸죠. 그쵸? 먹고 어떻게? 급등 마감. 자, 이렇게 이평선들을 몸통으로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몸통으로 먹어버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이라든지 이렇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지속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로 매도였다면 음봉이 나올 것이고, 그 음봉이 이평선들을 먹었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캔들이 신호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봅시다. 그 다음날 십자 캔들 뜬 거 보이세요? 단기 변곡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 캔들이 나오면 보통 고점에서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저점에서 나오면 단기적으로 매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 캔들이 이제 발생되면서 조정이 발생되었지만, 자, 이평선이랑 이평선 다 뚫고 올라타 버렸잖아요, 이때 상황이. 그러면은 이 이평선들은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구간 이해되시면 1번 이해 못했다, 2번. 지금 요 구간. 요거만 지금 설명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지금 다 여러분들 아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지만 못 써먹잖아요, 솔직히. 그 써먹는 걸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대응 가능한데, 캔들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 근데 잘 봐요. 여기서 이제 페이크 캔들 하나 나옵니다. 이게 페이크 캔들인데 뭐냐면, 윗꼬리가 길어. 즉, 이게 뭐냐?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급등했다가 급락해서 요쯤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즉, 위에서 고점이 나온 거지. 왜? 고점 저항이 왜 나왔을까? 최근 고점을 뚫었다 보니까 여기서 매도가 순간 몰린 거예요. 매도포가.
그렇잖아요. 최근 고점 뚫다 보니까 저항이 몰렸어. 근데 다행인 것은 이평선들이 밑에서 수렴하고 받쳐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 뭐 추가적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평선들 때문에 이건 못 내려가 버려요. 얘들이 의미 있는 캔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잘 봐요. 바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보이세요? 요렇게. 지금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캔들이 의미가 가장 깊죠. 왜? 이평선들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내려갈 만한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 봐요. 얘는 뭐 고점인 것 같지만 아래쪽 내려가 봐야 너무 폭이 없어. 그냥 매도 치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올리는 게 낫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게다가 수렴 구간이었잖아. 여기는 발상 구간이잖아. 그쵸? 지금 요 캔들도 사실 의미 있어요. 그러면 이 캔들은 약간 페이크 캔들이에요. 얘가 진짜가 아니고 바로 얘라든지 고점들, 특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 발산된 애 있죠. 저런 애가 고점 신호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갭 상승해버리고 계속 올라가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여기 이 양봉 보이세요? 아래 꼬리에 단 양봉. 지금 보면은 21선이 되게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21선과 61선과 121선. 지금 보면 21선이 요거고요. 61선과 121선 저 밑에 있어요. 그럼 뭐냐? 21선에서 지지 반등이 가장 잘 나옵니다. 21선을 뚫고 안착해버리면은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21선 부근에 왔다 하면은 보통 지지 반등이 좀 자주 펼쳐집니다. 만약에 21선 깼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21선 깨면은 21선은 저항선이 됩니다. 21선 깨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21선 찍고 양봉 캔들이 나와버리면 다음날도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또 양봉 캔들인데 아래 꼬리가 길죠? 그러면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의미 있는 윗꼬리 캔들은요, 최대한 고점에서 이평선들이 벌어졌을 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단 캔들들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들이 수렴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쵸? 그리고 올라탔다. 이럴 경우에는 급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놓치는 이러한 캔들들 있죠? 여러분들 평소에 놓치는 이러한 캔들과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맞춰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자,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요 구간 같은 경우가 이제 돌파하고 안착한 상황이에요.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는 항상 이런 모습을 맞춰줍니다. 이평선들이 수렴되고 다 돌파 안착되고, 원래 상승이란 것은 올라가고 조정 주고 또 올라가고 조정 주고 또 올라가고 조정 줍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바로 이런 구간이에요. 조정 자리예요. 이것만 잘 잡아내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더라. 특히 두 번째 동그라미 21선 터치할 때는 이건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한 큐에 못 깹니다. 한 큐에 깰 때는 언제쯤 깨냐? 어느 정도 진짜 고점까지 갔을 때 있죠. 바로 이런 구간 있죠. 저 정도는 가야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어. 21선 깨는 장대 음봉.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제일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 제일 왼쪽. 잘 보세요. 자, 별거 없어요. 그냥 별거 없고 잘 봐요. 캔들 흐름부터 봐요. 제일 왼쪽 캔들 보면 장대 음봉 나온 거 보이세요? 장대 음봉.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죠? 21선 깨고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21선보다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하락 가능성이 높다. 자, 다시 이 21선 라인 있죠?
깨고 밑에서 시작을 하는 순간 이제 그건 이제 게임 오버야. 게다가 61선 저 밑에 있어. 121선 저 밑에 있어.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어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내려가도 먹을 게 많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위에서 이미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한번 5일선이 더 내려왔는데 밑에서 시작했겠다. 5일선이 또 밑에서 데드크로스 만들었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와줘요.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가자마자 이날 바로 장대 음봉 나오면 대박이지. 근데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좋은 청산 타이밍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특히 오버나잇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오버나잇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버나잇 자리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평선들은 이게 매일 자리 안 줘요. 한 달에 한두 번 자리 주지. 요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특히 121선인데 이건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건데 21선과 121선과 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내려올 때는 이런 자리는 저점 매수가 가능해요. 즉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인데 저 밑에까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121선 위치까지 오게 되면은 저점 매수 가능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요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자, 검은색으로 좀 바꿀게요. 여기 보면은 다음 본 캔들이 21선 돌파하고 위에서 시작한 거 보이세요? 게다가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죠. 61선과 21선이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5일선이 11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어요. 그리고 장대 양봉 나왔어. 다음 본 캔들 이평선 다 깨고 시작했어.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누가 와도 이 저항선이랑 저항선 다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내려오면은 눌림시 매수 위주로만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때 이 상황만 보면 안 돼요. 그 전에 어떻게 흐름이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전에 흐름이.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날 캔들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한 최근 몇 주치는 봐야 돼. 한 달치 정도만. 그럼 봐봐요. 해석을 해볼게요. 121선 지지받고 올라왔어. 첫 번째. 두 번째. 5일선과 11선 돌파하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어. 두 번째. 세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21선과 61선 몸통으로 다 깨고 올라타버렸어. 네 번째. 이 이평선 다 깨고 위에서 시작을 해버렸어. 그럼 뭐죠? 아, 이거는 이제 매수로 가야겠구나. 근데 봐봐, 이 4번이 체크하는 데가 왜 매도가 나왔냐면 이 이평과 이격이 벌어져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이평선 근처에서 시작을 했다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평선이랑 이격이 벌어져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고 다음날 오히려 올려버린 거예요. 이평선과 이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격, 여러분. 이격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때 같은 경우에는 눌림시 매수가 유리하겠구나 해서 어떻게 저점 매수로 공략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 한 5일 정도는 횡보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상승장이 터져버려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매수를 보는지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화살표 보시면은 이건 제가 왜 했냐면 자, 장대 양봉 나왔죠. 자, 잘 보세요. 장대 양봉 나왔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어. 근데 11선을 자꾸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11선. 그리고 다음날 또 장대 양봉이 나왔어. 음봉이 나왔어. 근데 윗꼬리단 캔들이 나왔잖아요. 또 아래꼬리단 캔들이 자꾸 나와버리면 이거는 매수가 좀 많이 몰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또 저점 매수 받아놓고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쵸? 최대한 11선 부근에서. 그러면 또 눌림시 매수가 발생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십자 캔들이 이제 고점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이제 매도와 매수의 힘이 거의 비슷해진다. 질문 나중에 주세요, PC님. 자, 그래서 질문 몰아서 제가 마지막에 받을게요. 자, 그러면은 손절요. 손절은 2평에서 100틱 잡습니다. 오버나잇은요 2평에서 100틱이에요. 자, 손절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그 손절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1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은 100틱씩 잡고요. 익절은 얼마냐면은 보통 익절은 200에서 300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오버나잇 할 때 최소 증거금은 200만원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오버나잇은요 수익도 길지만 익절도 길어요. 그렇지만 익절이 손절보다 거의 2배 이상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100틱을 잡는 이유는 제가 이제 경험칙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손절을 150틱도 잡고 200틱도 잡고 100틱도 잡고 다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100틱이 적당해요. 100틱이. 왜냐하면 150틱이나 200틱 정도로 손절 잡게 돼버리면은 그 정도 내려가면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추세 이미 꺾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100틱을 잡았냐? 50틱은 안 하고 50틱은요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매매 기법에 대한 통계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손절 100틱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조건식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거 오버나잇을 말씀드리면 거의 3시간짜리 강의 3일치는 해야 되거든요. 오버나잇 전략은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속성을 좀 알려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버나잇이 돈을 많이 벌죠. 저도 오버나잇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요 캔들 보이세요? 요 캔들? 자, 이 캔들 어떻게 된 특징이죠? 지금 보면 21선을 깨고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이 이렇게 흘러가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21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매도가 세. 위에 있을 때는 매수가 세. 아래 내려가니까 매도가 세. 근접하니까 계속 매도야. 21선을 중요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5일선과 11선이랑 21선이 3개 다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완전 극수렴장은. 그러면 이때는 이것들 또한 무시하고 그 다음 매물대 61선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보면은 자, 깨고 내려갔겠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캔들 전에 걸 보시랬잖아요, 제가. 자,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5일선과 11선 데드크로스 발생입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21선 깨고 밑에서 시작을 했어.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급락장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었고, 사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요때 요 부분에 일단 원래 들어갔었어야 돼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만약 못 들어갔다면 60에서 깨고 밑에서 시작했을 때 보이시죠? 이때라도 또 재매도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1선이 오랜만에 오잖아요. 121선이. 그러면 한번 들어가세요. 왜? 지금 한 달 만에 왔잖아요. 이 자리가. 한 달 만에. 그럼 보통 이런 자리는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21선과 121선 사이는 박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캔들 보이세요? 자, 요때 패턴이 이제 나오죠. 패턴이 쐐기 삼각 패턴이 나오기 시작해요. 쐐기 삼각 패턴이 나오면서 자, 5일선과 11선이 다시 한 번 더 데드크로스 만들고 5일선이 또 이제 전날 121선을 데드크로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날 캔들이 121선보다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급락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타이밍 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 매수나 매도 자리. 이 타이밍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보통 저런 자리에서만 들어가더라도 200~300틱씩은 땡겼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때만 대응을 했어도 이 장대 음봉 하나가 200틱 넘어가는 캔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보통 오버나잇을 하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들고 가셔야 돼요. 아, 네. 그 블랙피시님
네, 제가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도 그렇고, 제가 틈틈이 계속 오버나이트 자리는 좀 말씀드려요. 아, 틀린 걸 한 번도 못 봐서. 그쵸. 제가 오버나이트만 거의 15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오버나이트 전략 지금 간단히 알려드린 건데, 이동 평균선과 캔들만 잘 보시더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동 평균선이랑 캔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디 갔어? 요 공식 있잖아요. 요거 잘 보시라 했잖아요. 요게 공식이에요, 공식. 매매 공식, 오버나잇. 요거를 잘 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두든지, 캡처해 두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치는 위치만 잘 보세요. 이 시장은요, 과거에 나왔던 애들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또 나옵니다. 항상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번 달 말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골드 갖고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전 종목 다 대응 가능해요. 전 종목 다. 예를 들어서 골드라든지 유로라든지 오일, 엔화, 파운드라든지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뉴욕 증시도 다 똑같아요. 매매 방식은.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버나잇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오버나잇은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만 딱 보면 안 돼. 이 캔들만 보면 된 게 아니고 이 캔들 전에 흐름을 봐야 돼요. 이 캔들 전에 흐름. 자, 예를 들어 이 캔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의 흐름을, 직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체크해 하셔야 돼요. 직전 흐름을. 그래야지 여기서 과감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오버나잇을 진입을 하게 되면은 보통 들어간 게 한 10개에서 15개 약이고 많게는 한 20개에서 25개 이상 들어갈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보통 물량치를 자리는 어디냐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이세요? 공식이 다 맞아 떨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데드크로스의 역배열에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왔겠다. 그 다음 이평선과 이게 벌어졌겠다. 이때 물량 당연히 몰빵해야죠. 이때 수익을 이빨에 땡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구간들.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들이거든요. 여기도. 요 마지막에 요 네 번째 제가 동그라미를 안 했네. 저런 포인트가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기 때문에 저 때만 대응하셔야 돼요, 저 때만. 진짜 안 나온 달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넘어갔다.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21선 부근에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지지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쵸? 지지 반등이 나타나고 저 위에 이 회색 선이 이게 121선이에요. 오랜만에 또 121선 오니까 저항 받아. 또 21선 가니까 지지 받아. 그쵸? 즉 뭐예요? 요렇게 보면 돼요. 요렇게 보면은 박스가 형성되는 거죠. 박스가.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 꼬리가 길게 빠진 애 있죠. 이거는 이날 손절 백팅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날 캔들이 또 21선 안에서 시작을 하면은 다시 들어가세요. 이거는 손절만 먹고 다음 번 캔들 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재진입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때 매수를 잡어. 그리고 121선 이격도 벌어졌겠다. 목표가 121선 분까지 보셔도 돼. 그리고 121선 매도 쳐요. 그럼 첫 번째 매수 먹어. 두 번째 매도 먹어. 매도인데 너무 길게 보면 안 돼. 21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 번째 매수를 해. 근데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드릴게요. 121선 매도나 매수는 한 번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뚫려요. 제 경험상 이렇게 뚫리더라고요, 얘들이. 저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매도는 안 잡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뚫고 안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 교차 구간 보이세요?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팔겠죠? 팔고 이제 다시 조정 줄 때 이런 21선 매물대를 또 활용하셔도 돼요. 아까 이 4번 자리는 안 들어가셔도 돼요. 애매하면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안 들어가셔도 돼요. 21선 부분만 노리셔도 돼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곳 잘 봐요.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왜 들어갔을까? 자, 한번 공식대로 따져볼까요? 자, 고점에서 십자 캔들 떴어요. 그쵸? 십자 캔들 떴다는 것은 변곡점이 완성됐다는 건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내려가 버렸어, 오히려. 그쵸?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어. 바로 전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 121선 기울기가 아직까지 45도로 내려가. 그리고 21선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매도 쳐야지. 첫 번째 매도 쳐요. 자, 목표값을 잡는다면 어디까지? 저 밑에 62평 있죠? 저기 부분까지 보는 거예요. 길게는. 물론 뭐 200틱, 뭐 150틱 먹고 빠지셔도 되는데 저 정도까지만 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1선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만에, 되게 오랜만에 왔잖아요. 지금 거의 이때 보시면 1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 반 만에 왔어요. 그럼 뭐죠? 저점 매수 가능하다.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21선 부근까지 이제 올라간 척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처음에 21선 매도 칠 수 있겠죠. 요 근처 왔을 때. 근데 어떻게 돼요? 돌파 안착하니까 매수 스위칭. 그러면 자, 봐봐요. 1번에서 매도 손절 나간 거를 2번 진입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오고 수익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칭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이평선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21선만 보셔야 돼요. 21선. 21선만 보고 위에 있을 때 매수, 밑에 내려가니까 매도, 그리고 올라왔을 때 매도 잡았는데 올라타니까 매도 털고 바로 매수 스위칭. 매도 물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가요. 저 위에까지 지금 450틱이 터졌는데 그렇잖아요. 10개였으면 4,500만원 되겠네. 반대로 했으면 먹었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공식대로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다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지금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자, 위에 11선이 있고요, 5일선이 있어요.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가요. 자, 근데 이때는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이평선들 수렴한 거 보이세요?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로 위에 11선이 있었는데 제일 왼쪽 캔들 보세요. 제일 왼쪽 캔들. 이 캔들 보면은 이평선 다 깨고 밑에서 시작했죠. 윗골이 달았죠. 음봉 나왔죠. 자, 그럼 봐봐요. 제가 선 꺼볼게요. 하나, 둘, 셋, 선 3개가 있어. 시장이 여기서 움직여. 근데 장중에 올라온 거야. 자, 밑에 선 2개 깼다 해서 이게 매수로 바뀔까요? 아니에요. 저 위에 선을 못 깨면은 다시 내려갑니다. 이걸 활용하셔야 돼. 이거를. 지금 무슨 말이냐면 11선이 있고 5일선이 있고 21선이 있는데 얘가 흐름이 붙어있는 거예요. 얘들이 거의 붙어있잖아요. 지금 수렴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21선이나 5일선 올라탔다 해서 매수 스위칭이 아니고 이 마지막 고점 있죠. 쟤까지 돌파해줘야 돼. 바로 이런 캔들처럼. 아예 다 돌파해서 마감이 되던지 시작을 하던지.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를 보는 건데 여기는 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입을 여기 21선이나 5일선 라인에서 매도를 보셔도 돼요. 진입을 하실 때. 근데 손절은요, 요 제일 위에 선 있죠. 요거 이평선 기준 100틱 잡으셔야 돼요. 그럼 실제 손절은 한 150틱 나갈 수도 있어요. 기니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1선 라인에서 손절 100틱 잡는 게 좋은데 방금처럼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 돼가지고 붙어 먹잖아요, 얘들이. 그러면 21선과 5일선, 11선 선 제일 위에 거 있죠. 이거 뚫리기 전까지는 하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뚫었죠. 그럼 이때부터 뭐다? 매수다. 이때부터는 매수 노려야 돼요. 제가 보통 오버나이트 할 때 목표값을 예를 들어서 50불에 진입을 해서 56불을 본다. 그럼 600틱이잖아요. 이거를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은 갖고 가고요. 길게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버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때, 저는 이제 요때 이제 작년 이제 10월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전 매수 오버나이트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제가 매수 오버나이트 엄청 강조했었어요. 왜?
공식대로 나와서 그랬었어요. 봐봐요. 밑에 61선 지지받았죠? 장대 양봉 나왔죠? 이평선 돌파 한작했죠? 그쵸? 수렴했잖아요. 이때 제가 오버나이스 강조했었는데 왜? 다 올라탔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때 제 목표 1차 목표값이 55불이었어요. 55불. 여기 보면은 55불 있죠? 여기였거든요. 요때 제가 오버나이스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버텨봅시다 했는데 솔직히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안엔 가지 않겠나 했었는데 이게 거의 3주 걸리더라고요. 결국 팔았어요. 잘했죠. 그때 이제 우리 정혜님들께서 이제 오버나이스를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아이 과연 가겠나 이걸 왜 들어가지 하셨던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 하신 분들. 근데 이제 뭐 1년 2년 되신 분들 이제 보신 적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믿고 들어가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청산이야 뭐 54불에 한 분들도 있고 뭐 53에 한 분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리고 제 매수를 여기서 잡아드렸어요. 21선 라인 55매물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매수 오버나이스 진행을 했다가 팔았어요. 근데 더 올라가더라고. 팔았는데 근데 55 매물대가 나중에는 지지선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제 매수를 또 들어왔어요. 어차피 손절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먹었어요. 그 다음 매물대가 60불이었거든요. 60불이었어, 이때.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차트 볼까요? 크루도일. 저 때가 이제 10월 달이었는데 요때잖아요, 요때. 요때 이제 매수 오버나이스 했었거든요. 요때 매수 오버나이스 했었는데 60불 매물대가 여기였어요. 여기. 근데 얘들이 얼마까지 올라갔냐? 59불까지 갔어요. 59불. 59불까지 갔다가 봐봐요. 요때 55에 매수를 했는데 59불까지 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살짝 꼬꾸라졌는데 21선을 딱 받쳐주길래 혹시 못 들어가신 분들 여기서 또 들어가자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나중에 이게 가다가 많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중에 결국 57에 팔았나 하여튼 그랬어요, 얘를. 200틱인가 230틱 먹고 팔았었거든요. 59에는 못 팔았어요. 근데 왜 요때까지 못 버텼냐?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 얘들이. 근데 결국 나중에 꼬꾸라지고 흔들어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또 매수 오버나이트 자리가 여기서 발생이 됐었어요. 왜? 쌍바닥을 찍더라고요. 근데 우상향 쌍바닥을 찍은 거예요. 우상향. 이러면 또 의미가 달라져요. 그쵸? 세기상각 패턴 나왔겠다. 요걸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한 번 더 매수 시점을 줬었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이때 당시에 좀 오일을 좀 많이 먹었었죠. 아유, 아니에요, 브레피시님. 많이 뭐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면 좋죠, 뭐 이런 거야. 왜냐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실전에서 잘 못 써먹어요, 이거를. 솔직히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이걸 실전을 잘 못 활용하죠.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알려드린 거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매매 기법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이제 15년 동안 매매하면서 보통 오버나이트 전략은 이렇게 보통 펼쳐서 좀 많이 먹었어요. 물론 손실 볼 때도 있어요. 그건 손절밖에 없어요. 대신에 물타기 매매를 전 절대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입을 할 때 내가 10개면 10개 한 방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손절도 똑같이 뭐 100틱을 잡는 거예요. 뭐 150틱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익절도 마찬가지 똑같이 청산해버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 잡고 매도 잡고 매도 잡고 매도 잡고 그러다가 살짝 내려올 때 희망과 꿈을 안고 있다가 탈출에 대한, 그리고 더 올라가니까 이제 아주 이제 패닉이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반대로 매매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도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 차트죠.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끝냅시다. 지금 일단 제일 왼쪽에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왔었지만 밑에 61선이 있다 보니까 받쳐주는 캔들이 발생이 돼버려요. 그쵸? 받쳐줘서 이 사이에서는 이평선 사이 가두리 장세, 즉 횡보장이 펼쳐지는데, 요때 이제 보면은 21선에서 저항세, 즉 21선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요게 21선이 가는데 21선 올라타길래 이제 당연히 매수 쪽으로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내려치고 밑에서 시작해. 그러면 요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매수를 봤다면 매수 손절 나갔겠죠. 백틱 뭐 이렇게. 그쵸? 그리고 다시 21선 부근은 제 매도 시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때 나오는 장대 양봉 보이세요? 장대 양봉? 이게 뭐예요? 이게 신호탄이에요. 상승 신호탄.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캔들 보기 전에 최근의 거래 그 흐름을 좀 보셨어야 돼요. 최근 거래 흐름을 보면은 계속 21선 저항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됐어요. 두 번째가. 그만큼 매수가 셌다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날도 캔들이 아래 꼬리 달고 61선과 5일선 지지받습니다. 그쵸?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생겨요. 네 번째,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이후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이때 이후에는. 이 캔들 이후에. 자, 이평선들을 양봉 몸통으로 깼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눌림시 매수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 21선이 하나의 진입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평선들도 수렴했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진폭이 100틱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진폭은 몇 틱이에요? 뭐 한 70틱, 뭐 80틱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21선에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손절은 저 밑에 61선 기준 100틱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흔들림에 안 당할 수 있어요. 너무 손절을 짧게 잡으면 안 돼요. 오버나이트 할 때는. 대신에 여러분들 이때 매수 진입을 뭐 한 47.8에 들어왔다. 80에 매수했다. 자, 그러면은 목표 값은요. 지금 꼬라지 봐도 뭐 위에 바로 앞에 코앞에 50불 있겠다. 51불 있겠다. 최소 50불만 보더라도 220틱 수익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4일 걸려요. 4일. 그쵸? 물론 이제 훨훨 날아가면 그 다음부터 진입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포인트였단 거죠. 왜? 요 캔들 때문에 그래요. 요 캔들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서나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무 때서나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때 이 고점을 잘 보세요. 이때 당시 고점을 나중에 보시면은 돌파하니까 요때는 저항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선이 어떻게 되죠? 지지선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때는 오버나잇 물량이 없다 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거 아니에요.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실 때 일봉을 보시면 이평선이 밑에 받쳐주죠? 5일선이. 그러면 아, 장중에 매도로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장중에 매도야. 근데 일봉은 매수야. 일봉 매수인데 분봉은 매도야. 아예 서로 방향에 맞으면 괜찮은데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일봉 매수인데 분봉이 매도일 때는 매도를 짧게 대응하세요. 매도를 짧게.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매수로 바뀌었어. 분봉이 다시 매수로 바뀌었어. 그러면 매수는 길게. 이렇게 대응 전략을 펼치셔도 돼요. 보면 딱 이런 5일선 라인 같은 데서 지지받을 때가 많거든요. 얘들이. 그러니까 장중에 대응하실 때는 이거는 뭐 오버나이트 하실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자리만 노리면 되는데 장중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이평선 사이에 이렇게 갇혀있는 날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세요. 근데 이평선을 딱 지지받는 날들이 있어요. 이평선 분간 내려온 거야. 이렇게 이평선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추세가 매수야. 분봉에서도. 그러면 저점 매수하시되 목표가 길게. 근데 방금 이것처럼 이평선들 사이에 가두리 장세로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래로 흔들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든 매도든 방망이 짧게 잡고 데이 트레이딩 하십시오. 이때는. 물론 뭐 이러다 갑자기 장대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 잘 없어요. 그래서 이평선 사이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보통 가두리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평선 사이에 있을 때.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일봉과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지만 활용을 잘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 1번 쳐주세요. 일단 1번. 질문 쓰지 말고 1번. 질문 있다 1번. 질문 없다 2번. 질문 있다 1번. 질문 없다 2번.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1번. 도움 하나도 안 됐다 2번. 자,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 도움 되셨다 1번. 도움 안 되셨다 2번. 네. 어우, 1번 많으시네요. 오케이. 아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자,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나중에 질문이 생각났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매매하시다가 그 방송 중에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형님들 그 매매하실 때 편하게 저한테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 전문가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